기자의 피라미드들로 이집트의 신앙은 완성을 넘어 완벽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완벽의 순간이 쇠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첫 번째 문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전부가 아니듯 피라미드의 쇠퇴가 이집트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로 이집트 고왕국의 끝이 났다고 하지만 피라미드 이후의 이집트는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의 부흥기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이집트는 전설 속에 나오는 최초의 문명 전달자로서 바다를 넘어 넓은 세상에 그들의 문화를 흩뿌린 아버지들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고왕국 시대가 피라미드로 대표되긴 하지만 이런 피라미드의 건설은 당시의 왕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무덤에 남아있는 벽화에서 이집트인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었고, 특히 죽음과 이어진 피안에 대한 심상은 예술과 함께 접목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예술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바라는 천국의 모습은 나일 강변의 갈대밭을 닮았고, 그 속에서의 삶 역시 별다를 것 없이 평범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건설과 왕의 부활은 특권이 아닌 천국과 같은 나일강의 풍요를 영원히 이 땅에 내리기 위한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메이둠에 있는 네페르마르트의 무덤에서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네프르의 첫 번째 아들로 쿠프의 형제이며 대피라미드를 지은 헤메우누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왕에 가까운 자였지만 그의 수명은 그를 왕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인간적입니다. 피라미드에 감춰진 신비와 달리 그의 무덤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려진 그의 15명의 자식들과 풍요로운 갈대습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두 번째 삶이 현생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마리의 기러기 그림은 과거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티켓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함께 그려질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4600년이 되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선명한 채색과 함께 기러기의 이빨까지 묘사한 관찰력은 생물도감이라 할 정도로 세밀했고, 실제 학자들은 이런 이집트인들의 관찰력을 토대로 여러 동물들을 구분하고 이집트의 과거를 추측했습니다. 그냥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것들을 생각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관찰력과 함께 미술적 기교가 들어간 것은 물론이며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색을 보존한 기술은 프레스코 화법의 정수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의 또 다른 형제인 라오텝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와 그의 아내 너프렛의 좌상은 사랑을 주제로 한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나란히 발견된 두 개의 석상은 죽음도 가리지 못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선나 선녀의 모습은 당시의 미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제의 직함을 갖고 있는 라오텝의 멋진 코스염은 그간 알고 있던 사제의 모습과 다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왕을 포함한 이집트의 고위 계층들이 몸의 털을 제모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개성적인 모습은 이집트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의 시대는 문화적으로도 전성기를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시대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카프라의 저성과 멘카우르의 삼신상은 이집트 예술의 극치로 피라미드의 건설이 이집트에 가지고 왔을 기술적, 문화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멘카우레를 이은 셉세스카프는 그전까지 100년 넘게 계속된 거대한 피라미드 시대를 끝낸 인물입니다. 알려진 대로 그간 있었던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과 함께 그의 짧은 치세가 이유일 수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태양 신화의 강성함을 견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왕조의 시작과 함께 부흥하기 시작한 태양 신화는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 중심은 헬리오폴리스에 있었습니다. 스네프르의 아들인 라오텝을 시작으로 왕조의 아들들에겐 태양신 라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쿠프의 아들인 제데프라, 카프라, 그리고 다음 왕인 멘카우라까지 피라미드 시대는 태양왕과 함께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들이 완성됨으로써 함께 높아진 태양신화는 왕조를 이루는 다른 신화와의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셉세스카프는 태양의 이름을 갖지 않았고, 그의 무덤을 왕조의 시작에 있는 사카라의 피라미드가 아닌 마스타바로 지은 것일 수 있습니다.
셉세스카프를 이어 5왕조를 연 우세르카프 역시 태양의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근처에 지어 조세르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보다 규모와 짜임새 모두 부족해 보이는 우세르카프의 피라미드는 기자의 피라미드들을 보고 온 이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전성기가 끝나고 쇠퇴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대피라미드와 같은 시대를 초월해 위대함을 기억할 업적을 만드는데 큰 힘을 쏟진 않았지만 나일강과 사막을 넘어 이집트를 알린 시기입니다. 우세르카프는 먼저 태양신화와 왕조를 분리했습니다. 그간 신과 왕을 일치시켜 피라미드와 같은 공간에서 장례 행사와 종교 행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우세르카프는 왕조와 신화를 분리해 피라미드와 충분히 떨어진 곳에 태양신전을 지어 이를 구분지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간 부흥에 왕권의 위협이 되는 태양신화의 신관계급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기록된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다분히 종교적이었던 왕조가 피라미드의 건축과 같은 국가적인 토목공사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거대한 조직사회로 개편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신관계급과 서기관과 같이 새롭게 떠오른 관료계급의 마찰은 시대의 변화에 등장한 흔한 사건일 뿐입니다. 시대가 계속되며 신관계급에게 피라미드 건축은 이 땅에 풍요를 내리는 행위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이겠지만 관료계급에게는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부터 쌓인 기술력과 조직화된 이집트의 노동집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나일강의 풍요는 여전합니다. 태양사원에서 발견된 그의 두상과 피라미드 장례신전에서 발견된 스핑크스의 머리는 발전을 거듭한 이집트의 석조기술로 탄생한 또 다른 걸작으로 그의 피라미드가 전때보다 쇠퇴한 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길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피라미드를 적당한 수준으로 왕의 위엄을 잃지 않게 만들었고 남는 힘을 정복과 탐험에 힘썼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본토와 가까운 키티라 섬에서는 우세르카프의 태양신전 신성문자가 적혀있는 그릇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부터 이집트와 그리스의 교류가 있었고 그 중심에 우세르카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세르카프를 이은 사우레는 다시 태양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역시 피라미드의 건설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기보다 전때와 비슷한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전의 화려함은 그 어떤 시대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신전 단지에서 발견된 부조에서는 레반트 지역에서 삼나무를 가지고 돌아오는 함대가 그려졌습니다. 또 노예로 데리고 오는 아시아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선단에 통역사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당시의 교류가 문화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것에 힘을 더합니다. 비블로스와의 교류의 흔적은 바알 신전의 발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삼나무의 대가 또는 이를 위한 우호의 증거로 건네진 돌그릇에 사울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이집트 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두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반트 지역에서 발견된 사울의 카르투시는 그를 고대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중해뿐만 아니라 홍해로도 그의 탐험은 계속되었습니다. 팔레르모 스톤에 언급된 그의 마지막 해 업적은 그가 푼트 땅으로 원정대를 보내 수많은 몰약과 공작석, 매금을 가지고 왔다고 적혀 있으며 이는 푼트의 최초 기록입니다. 우세르카프와 사우르의 활발한 대외 활동은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고 그 힘을 다른 데 쏟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일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종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를 통해 바다 너머의 땅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장례신전에 그려진 시리아에서 온 불공과 푼트에서 가지고 온 향나무를 돌보는 왕의 모습은 4000년 후에 있을 대항해 시대의 호기심과 탐험에 대한 열망과 같아 보입니다. 사우레를 이은 네페리카레의 시대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된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든 병은 하늘색의 피앙스와 금으로 장식된 것으로 복원된 모습은 여전히 이집트가 황금기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이집트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팔레르모 석비의 기록이 네페르카레의 시대에서 끝이 납니다. 석비는 그 또는 다음 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의 왕들 역시 레반트 지역과의 무역을 이어갔고 황금기는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신에 대한 경배를 잊지 않았고 고관들은 왕국에 충성했습니다. 오왕조 말기 제데카레의 시기는 이런 부흥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의 선단은 에게를 지나 북쪽의 마르마라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이고 홍해 남쪽의 푼투로도 함대를 보냈습니다. 계속된 확장으로 중앙의 통제가 한계에 달했는지 그는 지방 분권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또 그동안 계속되었던 태양 숭배를 멈추고 다시 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결정은 학자들 사이에 이집트 분열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권력과 신앙,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에 변화를 줘 예술과 사상에 부흥을 가져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푸타호텝의 격언은 교훈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지혜 철학의 초기 작품으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적은 것입니다. 그의 이런 글은 이집트 사회가 지금과 다를 것 없는 세속화된 문명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데카르의 개혁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도 사카라와 기자에서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고관들의 무덤은 그들의 권세를 대변하듯 거대하고 사다리를 넘어 도시를 공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세심합니다. 오왕조의 시작은 신하와 왕의 숭배를 분리하기 위한 태양사원의 건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왕과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허용된 신화는 이제 이집트의 대중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전을 위해 쓰여야 할 용품들이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 발견된 것은 피라미드로 더 이상 오를 데 없는 그들의 신앙을 널리 펼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왕의 특권이 아닌 이집트인들의 소망이 되었고 성장한 관료계급은 그들의 무덤에 천국을 재현해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와 장인의 후원자가 되었고 경쟁과 보상은 문화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황금기는 중앙 권력의 비대함과 만연한 부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왕국의 몰락은 피라미드가 아닌 찬란했던 오왕조의 황금기의 끝과 이어집니다.